페이지 184쪽 신경계 쪽을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신경계를 구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신경계를 크게 구분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분합니다. 중추신경은 또다시 뇌와 척수로 구성되네요. 과거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연합뉴런에 대한 내용들 소개받은 적이 있을 텐데요. 중추신경 연합뉴런입니다. 얘도 역시 구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명령하고 사고하고 한 고등한 정신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대뇌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수의근,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소뇌가 관장합니다. 대뇌 소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의 얘기는요. 간뇌, 우리 몸의 앵간한 항상성의 조절은 이 간뇌가입니다. 혈당의 조절, 우리 체의 농도, 삼투압의 조절, 체온 조절 이런 것들 모두 간뇌에서 담당합니다. 간뇌 밑에 중간뇌라는 놈이 있는데요. 중간뇌는 동공반사에 관여합니다. 무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프레쉬를 배쳤을 때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이 중간뇌 반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어요. 나중에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소개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안 나오는 게 뇌교라는 부분이 안 나와요. 중학교 시절에는. 중3 내신에 보면 이 신경계가 소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연수가 되겠네요. 연수는 흔히 숨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숨 쉬는데, 호흡하는데, 그 외에 뭐 배설이라든 이런 데 관여하는데 연수예요. 또한 이 연수에서는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내 몸의 오른손, 오른쪽 우반신에 해당하는 감각들은 연수에서 교차해서 뇌의 좌반구로 갑니다. 또한 뇌의 좌반구에서 나온 명령은 몸의 오른쪽 우반신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의 좌반구가 고장났다. 그래서 뭐 연탄가스를 마셔서 뇌의 좌반구가 이제 고장났다면 오른쪽 우반신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우반신 불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외의 연수에서 뻗어나온 게 척수가 되겠는데요. 척수는 외부 데이터의 연결 통로,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척수 반사가 일어나는 척수 반사의 조절 중추가 되는 게 이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얘기들이 페이지 184쪽에서 소개되겠습니다. 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184쪽입니다. 페이지 184쪽 뇌의 구조,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받았는데요. 뒷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86쪽으로 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라는 게 나와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성은 또다시 이제 감각과 운동으로 소개될 수 있겠죠. 요즘에 새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는 감각은 중심부, 다시 말하면 중추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을 구심성 뉴런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운동은 중추에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원심성 유형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겠습니다. 최성신경계는 또다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구분하는데요. 뇌에서 뻗어나온 척수에서 뻗어나온 그렇게 뇌신경, 척수신경을 구분되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자율신경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팔다리 이런 쪽 말고 내 몸의 내장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하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체성신경 이거는 그냥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율신경은 중간에 절전신경과 절후신경으로 구분하는데요. 신경절이 있어요. 즉 시냅스가 있어요. 짧고 길게 되는 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 그 반대로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교감, 부교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신경절이 있다는 것은 이 신경절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 이쪽도 신경전달 물질이 넘어갑니다. 과거 여러분한테 신경의 흥분의 전도와 그리고 전달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전도 훨씬 빨라요. 전달 느려요. 신경절에서 신경전달 물질은 이 둘이 다 아세틸 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신경 공부할 때 아세틸콜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교감의 발달도 알고 보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반면 교감의 발달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름 좋아하는 놈입니다. 아드레날린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요즘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음번 수업 시간 때 여러분한테는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부신의 속질에서도 역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신경 여기서 나올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80%에 일반 아드레날린이 20%. 반면 부신의 속질에서는 일반 아드레날린이 80, 노르아드레날린이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드레날린 대신에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에피 두 번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병원 드라마 이런 쪽에 보면 에피네프린 얘기합니다. 혹시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류의 게임을 아시면 그 아드레날린 뭐 스팅팩 한다 하는데 이게 심장을 빨리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데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드레날린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뭐 각종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또 영화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을 볼 때 우리 내장 근육에 관여한다 했잖아요. 어차피 교감과 부교감 둘 중 하나만 똑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심장박동 빠르게 합니다. 혈압 올리게 합니다. 혈당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흥분된다, 교감신경이 흥분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좀 더 그 위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마지막으로 방광은 확장됩니다. 소화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소화는 억제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 몸이 위험스러울 때 소화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혈액을 빨리빨리 근육 쪽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지. 그 내장 근육 특히 소화에 관여하는 데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소화에 혈액이 많이 올리면 뇌라든지 근육 이런 쪽에 혈액이 좀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곤증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부경 그와 반대해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6쪽에 보시면 자율신경계 모시고 하면서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특히 신경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신경 발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이거 굉장히 시험 자주 나와요.
시험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점이다만은 부교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감은 간뇌에서 다시 중간뇌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연수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척수의 끝에서 나오는 놈이 있겠어요. 반면 교감은 주로 척수의 중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감각에서 받아들인 것을 연합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운동이론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연합이론에 대해서 대뇌가 있겠네요. 연합이론에 대해서 또는 중추신경으로서 척수가 있겠고요. 감각도 대뇌로 직접 가는 놈이 있어요. 이거 뭘까? 이거 뭘까? 감각이론의 신경세포체죠. 네. 이것은 연합이론이에요. 내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이고요. 다음에 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AB 감각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 기업과 이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쪽에 다와 나를 봤습니다. 올라온 데이터로 스몰 a와 스몰 b를 봤습니다. 우리의 감각 중에는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대로 직접 가는 감각이 있어요. A.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얼굴의 피부 감각, 그리고 중력이라든지 회전에 대한 평감각. 이건 대대로 직접 갑니다. 반면 팔다리 몸통에 있는 감각들은 척수를 거친 뒤에 대대로 올라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대뇌의 명령이 직접 운동으로 나가는 거, 결국 얼굴을 찌그리고 눈을 깜빡이고 동공이 축소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 하는 겁니다. 반면 내 팔다리 움직이는 거는 척수에 다시 명령이 내려와서 팔다리 근육을 움직입니다. 수의근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B가 누군지, 가나가 누군지, 그리고 기억력이 누군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날아온 야구공을 보고 내가 배트를 휘두르겠답니다 해요. 날아온 야구공을 보고 배트를 휘두릅니다. 야구공을 본다 하는 행동은요, A, B 중에 누구예요? A죠. 보는 거 시각은. 이해됐어? 근데 배트를 휘두르기 때 뇌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 공의 궤적이 이러니까 여기를 쳐야 되겠구나 라고. 물론 오랫동안 이제 훈련한 김에 하는 거죠. 몸통을 휘두르고 배트를 휘두르고 하는 것들은 대뇌 명령을 처리한 뒤에 스몰 b를 통해서 나아가 누르겠죠. 배트를 휘두르는 거. 이해했습니까? 여기나? 빗맞은 안테가 됐네요. 빨리빨리 뛰어라고 코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뛰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빗맞은 걸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척수를 지날 필요가 없죠. 직접 말하면 되는 거죠.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 새끼야.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어두운 밤에 아이 스위치 더듬더듬 해갖고 이 스위치 뭐야? 꾹 눌러서 불 켰습니다. 팔다리의 감각을 통해서 스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B를 통해서 A로 올라갔죠? 이랬어요? A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뒤에 이게 스위치 모양이네 하면서 기억 스위치를 눌러는 명령은 B를 통해서 나로 오죠.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물론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있다 찾았다 말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전선 PO이 벗겨져 있네. 전선이 다 했어. 야 이거 전기 통해가지고 이러면 손도 상하고 팔도 상하고 잘못하면 감전사 할 수도 있잖아. 안 되겠다 손 떼라. 이럽니까? 전기 통하자마자 찌릿하면서 손 먼저 떼죠. 그래서 아이씨 이렇게 나중에 후 보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쓰듬쓰듬 하다가 날카로운 압력이 찔렸어. 야, 씨, 화상품 예방 주사도 안 맞았는데 어떡하지? 일단 먼저 손 떼고 화상품 예방 주사 맞으러 치료 맞으러 병원에 응급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떼고 나서 아따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이 빠르게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하기 위한 게 척수 반사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이 척수가 데이터 연결 통로이면 동시에 척수 반사의 조절 중추로서 중추라고 했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 하겠습니다. 척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앞이잖아요. 전근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앞이라서 전근됩니다. 뒤쪽은 뭐가 됩니다? 그렇지. 후근이죠. 등 쪽은 후근 되겠습니다. 감각은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하면 감각은 후근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옵니다. 감각의 신경세포체 느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명령이 나가죠. 전근은 명령이 나갑니다. 운동률이 나가는 곳이 전근이에요. 이해해서? 그래서 역시 외우기 편하게 문전 해놓으면 외우기 편합니다. 왜 자꾸 강조하지? 예, 맞아. 시험 잘 봐서 그래요. 좀 전에 봤던 명령은 감각에서 왔던 명령이 대뇌로 올라갔다가 대뇌에서 명령이 다시 내려오죠. 알겠어? 그럼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더듬더듬하다가 움찔하는 거예요. 더듬더듬하다가 움찔하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놈이 있는데 이걸 척수반사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척수반사궁이 방금 얘기했던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차가운 닿았을 때, 날카로운 찔렸을 때, 물그러운 이상한 느낌이 날 때 일단 먼저 움찔하면서 뜨거워 하게 만드는 이 척수반사궁이 척수반사의 조절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회피하고 후 보고가 뜨거워라고 올라가게 되는 거랍니다. 그 올라가는 놈이 요 놈이 A가 되겠군요. 내려오는 게 B가 되겠습니다. 척수반사궁 요게 비율이죠. 색깔을 좀 파란 걸로 했어야 되는데 더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하면서 날카로운 다시면 빼앗는 것은 감각 A를 통해서 B네요.
공과 B를 통해서 척수반사공 니은을 통해서 그리고 나로 가는 행동입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더듬더듬하다가 날카로운 것이 되었을 때 일단 먼저 움찔하고 뜨거운 것이 될 때 일단 먼저 움찔하고 아 따가워, 아 뜨거워라고 하는 것들은 요 행동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후에 후보가 일어나죠. 만약에 A가 끊어졌다면 했어요. 이 대뇌 명령 내려오죠. 대뇌 명령 내려옵니다. 뜨거운 것이 아닌데요. 움찔합니다. 이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왜 움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만약에 A는 연결되어 있고 B가 끊어졌어요. 그럼 더듬더듬하는 대뇌는 알죠? 움찔도 하겠네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의식을 못하죠. 의식으로 내가 이렇게 더듬더듬하지 못해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날카로운 것이 있는 뜨거운 것이 있는데 손을 툭 넣을 수 있겠죠. 이해됐어? 물론 척수반사 궁이 끊어지면은 아까 말했던 움찔 못하죠. 아 뜨거워! 손 떼겠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봤던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는데 이 무조건 반사의 조절 중추는 척수반사였습니다. 또 요 중간내 반사가 있네요. 중간내 반사는 프레시를 끼쳤을 때 동공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중간내 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반사가 있습니다. 연수는 침분비라는 이런 쪽에 관여하는데요. 음식을 우리 입에 넣으면 침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 근들이 연수 반사입니다. 이럴 때 이 분비가루를 퉁 털면 분비가루 들어가 탄산칼슘 하면서 기침을 하게 만드는 이게 연수 반사입니다. 탄산칼슘이 들어오면 폐에 들어오면 이 탄산칼슘이 안 나가 폐포가 나중에 고장나서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겠는데 안 되겠다 기침해서 이 탄산칼슘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지 하면서 에취 이거 아니잖아요. 이해됐어? 그렇게 무조건 반사의 조절 중추. 이거는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되겠나?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반사가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조건 반사가 있어요. 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긴 하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레몬이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레몬즙을 짜가지고 먹는 사람의 사진, 동영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일 겁니다. 안 그런가요? 레몬을 직접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시다하는 그 느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건 반사는 대뇌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조건 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야구이 날라와서 내가 배트를 휘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의식적인 행동이 되겠죠. 의식의 행동이라는 것은 대뇌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근데 조건 반사는 대뇌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우에 의해서 대뇌가 반영하긴 하나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까나리 액절사를 완샷 때려본 경우는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까나리 카노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르나요? 1박 2일에 까나리 액젓 마시고 북북북 하잖아요. 안 봐요? 그래서 까나리 카노 하면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상황은 과거의 학습에 의한 것들이죠. 직접 마셔본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면 레몬 이런 것들은 직접 먹어본 상황이 되겠죠. 불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불고기 하면 그게 뭔데요? 잃어버릴 건데.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 불고기 먹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침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조건 반사적인 것을 쓰겠습니다. 반면 뜨거운 것이 다 있어, 날카로운 것이 다 있어, 차가운 것이 다 있어, 척수 반사, 강한 빛에 의해서 동공 반사, 중간의 반사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침이 나오게 하는, 기침이 나오게 하는, 하품이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연수 반사. 이해했어요? 어쨌든 반사는 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란 거고요. 의식적인 행동하는 것은 감각에서 연합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 페이지 184쪽, 185쪽을 보시는데요. 시험 문제 보면 뇌하고 척수가 겉질과 속질의 색깔을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외워주시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반면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 속질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뭐 이건 생짜로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생짜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워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면 각 뇌가 어떤 부위가 어떤 이제 행동하는지, 그리고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의 하는 역할, 그리고 신경의 그림을 볼 때 저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감각신경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반응의 경로를 볼 때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인지 무의식적인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 구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내용이 187페이지에 보면 신경계 이상의 뭐 얘기들이 소개되는데 이건 뭐 굳이 외울 거는 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문제에서 그냥 한 문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리 186쪽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191쪽) 한번 볼래요? 191쪽에 보면 파블로프의 개라는 재밌는 실험이네요. 파블로프
중학교 뒤에는 걔한테 종치고밥 주고 종치고밥 주고 종치고밥 주고를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만 쳤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밥 주는 것 같다 하면서 침이 고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게 즉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진 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 및 과거의 학습에 의한 대뇌가 발휘하는 그러나 무의식적인 반응 조금만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186쪽까지 전부 다 봤다면 188쪽과 9쪽의 얘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뭐 신경계 이상의 질환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모른다 하더라도 뭐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충분히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186쪽, 188쪽부터 개인가지부터 문제풀이 시작하세요. 예, 갔다 오세요.